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3일 월요일이고요. 8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 발동되지 않은 매도 사이드카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로 마감된 우리 증시인데요. 어떠한 상황이 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상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전장 대비 0.53, 나스닥 1.0%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저도 토요일날 오전,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결과가 잘 끝났기 때문에 일찍 마무리를 하고 쉬면서 토요일날 새벽에 늘 일어나듯이 미국장 마감을 보기 위해서 기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측했던 건 좀 있었죠. 다우지수가 뭐 우리나라처럼 10% 정도 상승하거나 이런 생각은 1도 하지 않았고요. 최소한 다우지수가 2% 이상, 나스닥은 3% 이상 정도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전혀 제 예상과 다른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에서 조금 의아함을 일부 갖고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약간 역순이긴 한데요. 먼저는 아마존이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시장이 트리거가 되면서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좀 호전적인 그림을 줬고요. 물론 이건 장이 마감되고 나서 주말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지했고요. 빅딜을 예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오후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변동성에 제한을 줬던 것은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이미 국제유가가 좀 올라와 있던 상태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의 금리정책 변화에 대한 주목을 했던 측면들이 증시 변동성을 다소 제한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안 움직였나 싶어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종목들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역시나 알겠더라고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의 투자가 좀 좋지 못했었고요. 이번 주에 실적 기다리고 있는 샌디스크, AMD가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이 아마존만 본다고 하면 좀 무브먼트가 좋았어야 정상이고, 엔비디아가 2.93%나 뛰었기 때문에 시세 전체적으로 좀 강했어야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생각보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았던 거에 비해서 시장은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 쪽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 국제유가 쪽의 움직임들은 발표가 나기 이전에 계속해서 90불대를 좀 노려보고 있던 상태였는데, 아마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간 사실 이란에 대해서 총공습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계속 정치적 코멘트를 내보냈던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말을 앞둔 장세다 보니까 어떻게 강력하게 라인을 잡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다소 감망권이 좀 강하지 않았느냐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제한됐고, 특히나 월말 드레싱, 월말을 마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과정에 의해서 매물이 좀 일부 존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억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만큼 슈퍼 위크는 아닙니다만 다소 등치 있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제조업 PMI 지표가 오늘 밤부터 발표가 되고, 미국과 이란에 대한 협상 내용들도 슬슬 내일 오전 정도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졸트 구인 지표와 스페이스X, AMD 등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비농 지표와 서비스 PMI 지표가 8월 5일 날 기다리고 있으면서 노브노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아이온큐, 샌디스크 등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들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6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다리면서 비농업 생산 지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8월 7일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지표를 통해서 마감되는 한 주의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질 노동과 그 다음에 물가에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있고 아주 일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5군 정도 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변동성이 높게 만들어지는 주간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분의 합법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읽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하협 평화롭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상호간에 미사일을 때려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진전성을 가져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저러한 멘트가 있음으로써 국제유가는 반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도 할 텐데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4년 만에 가장 빠른 분기 성장을 보이면서 2028년까지 AI 수요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원래 CapEx라고 하죠. 이 CapEx에서 사실 비용을 좀 올렸다 싶으면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CapEx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매출만큼 우호적으로 클라우드 쪽에서 나왔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왜 이게 커버가 됐냐면 돈을 쓰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요한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건 나중에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녀에게 무제한적으로 학원비를 투하하고, 가해비를 투자하고, 또는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했던 애채널을 투자했을 때, 그 친구가 그 갈목한 만한 성적이 나오면, 사실 땡큐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가 시장 참여자들이 보통 후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CapEx라는 게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자금을 투하했을 때 그만한 실적을 뽑아내면 땡큐, 그러지 못하면 실망. 지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CapEx 부분이 늘어나긴 했지만 다소 향후에도 10% 늘릴 것이다 수준 안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리하게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추정이 일부 존재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강하게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유출을 했지만 CapEx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장에 급등했던 여파에선지 다소 변동성이 제한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의 주요 종목군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9%, 애플이 7.35%인데 애플 같은 경우가 왜 조정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애플 실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결국 판매량인데 이 판매량에 문제가 생긴 부분과 또 하나는 향후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룰입니다. 지금 애플이 원하는 만큼의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 기업이라고 하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도 딜을 하고 있는 입장, 미국에서 허용해 주길 좀 바라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그쪽에서 비용 출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매율이 떨어지는 좀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자사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다소 좀 제한적 영향이 있다 보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키옥시아 홀딩스는 강세를 보였지만 주가는 우리장과 마찬가지로 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잠시 뒤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여전히 너무 높고요. 다른 쪽은 그래도 좀 스테이블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1% 내외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무난했던 장의 흐름으로 마감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라는 것이 매일 상승하고 매일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 조절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환율 시장 역시 무난하긴 했습니다만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다소 좀 조심스럽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네요. 이 점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장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장은 제가 앞서 시작 때 제목으로 달아드렸죠. 사이드카가 걸렸지만 사이드카 걸리지 않은 점. 사이드카 이제 발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44%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통 5% 정도면 급락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요즘 변동성이 보통 수준을 넘다 보니까 급락이란 단어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소폭 하락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랬던 이유는 엔화 방어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해서 공동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다는 측면,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 기록적인 폭등 이후에 숨고르게 하는 움직임인데 하필 이 부분에 걸리다 보니까 코스피는 차익 실현에 좀 걸리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좀 둔화됐던 코스닥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시다시피 반도체 중심의 매도세 집중, 중소형주의 사이클 집중이 좀 보여졌고요. 특히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개인 투자들은 지난 금요일 사지 못해서 그런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입하시는 모습을 보였고요. 4조 6천억 정도를 들어올렸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마찬가지로 4조 6천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 또 개인 투자들이 너무 혼자서 앞장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쪽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눈에 띄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관 투자들이 좀 집중을 했지만 시장을 이끌기에는 역시 외국인들이 좀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이라는 측면이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고요. 또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이 지금 솔리마가 심한지 시장이 상승하는 시장이 뻔히 코스닥인데 코스피에 몰빵하는 모습, 코스닥은 소수의 인원들만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온도차가 급락장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의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 대비 5%가 걸렸을 때 장시장 9시 5분 이후에 걸리고 그 다음에 2시 50분 이전에만 걸리는데 3시가 되면서 지수가 깨져버렸습니다. 3시가 되면 지수가 깨졌는데 이건 이제 사이드카가 걸릴 조건이 안 돼버렸고요. 하지만 사이드카 지수에 걸리면서 사이드카 상태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상 아닐 뿐이지 사이드카 걸렸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후반부에 지수가 밀린 것은 부담이스럽습니다. 후반부에 지수를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해당 구간이 좀 무너졌다는 측면이 좀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요 지지선을 다시 잃었기 때문에 지지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내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지수적 면에서 보면 별 볼 일은 없었습니다. 워낙 지난 금요일날 폭등세가 강하기 때문에 폭등, 소폭 조정, 행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5%면 폭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하도 3, 4% 정도, 5% 정도 움직이는 걸 너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였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 놓고 볼 때 지수가 아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파동에서 시장이 좀 넘어간, 추세가 좀 넘어간 측면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라는 점은 주목하면서 내일장 응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 좋은 동작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저렇게 치중하는 매매 전략을 계속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쪽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고요. 다음에 저희 영상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거의 80% 이상
코스닥을 공략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냐? 수익 상당히 잘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치중된 매매 전략은 현재 시장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넓은 밴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성호전자 7%, 에이펙트 3%, ST 3.95%, 저스템 1.88, FA 반도체 1.23%로 지난 관심 종목 모두가 수익을 무난하게 잘 뽑혔고요. 하지만 지수 대비 수익폭은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고르게 수익이 났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고르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순환 사이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스타트는 저 역시 좀 중소형주 쪽 위주로 가면서 일부 코스피를 섞어가는 전략을 갖고 갈 생각인데요. 더 ENM 1350원, 11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9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고요. 후성입니다. 9100원이고요. 760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12,5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달릭스고요. 3,250원이고요. 2,60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4,6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는 전략 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입니다. 8,100원이고요. 6,50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11,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ICH입니다. 950원, 72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1,400원 돌파 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는 전략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풀어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여전히 좀 가볍게만 풀어가면서 현 국면을 대응해야지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해서 반갑습니다. 분명히 저도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 보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차분히 가시면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장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전략은 현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 마무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과 좋은 정보들 들고 오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시장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송프로입니다.